자, 157쪽 연속 확률 변수. 까먹었다. 157. 자, 이상 확률 변수를 일단 먼저 한번 과정을 훑어봅시다. 이상 확률 변수는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들을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확률 계산을 했다, 그자? 맞지? 한 개 한 개 계산해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해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였지, 그자? 한 칸을 채우는 건 다 일일이 확률 계산을 하는 거다. 또 책상 문제수 주면 땡표 한번 쓰면 되는 거, 그자? 확률 분포표를 구한다는 얘기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함수를 구한다는 뜻이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뭘 하는 거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통계량을 구해가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다.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그지? 근데 자,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순서랑 정반대다. 정반대야. 여기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확률 함수도 다 문제에서 주어진다. 확률 함수도 다 문제에서 주어져. 예전 교육과정,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구하는 게 있었어. 그때는 적분과 통계라는 과목으로 등장할 때였다. 잠시 몇 년만 등장했던 거야. 왜냐면 통계랑 적분이 같은 책이 있다 보니까 적분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를 구하게 시켰는데 사라졌다 다시. 즉 이것들을 이용해서 뭘 구하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여기서는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확률을 시작을 해서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지고, 그지? 이상 확률 변수는, 그지?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반대로 뭐고,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고 여기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거다.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마지막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아예 순서 자체가 정반대로 작용을 하지, 그지?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x가 어떤 거는 키, 몸무게 이런 것처럼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값이 다 될 수 있을 때, 그자? 170에서 171 이렇게 순간적으로 1cm가 자라는 게 아니고 어떻다 그랬노? 170과 17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다 통과해가지고, 그지? 71이 되는 거다. 그나저나 세분한테나. 그건 너무해요. 자, 믿더라. 믿어준다. 네. 네. 자, 그래서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자, 여기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개수가 무한하냐 유한하냐에 따라서 이상 확률 변수는 우리가 해보니까 대부분 뭐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그자? 그래서 유한한 경우가 제일 많아. 근데 여기는 어디에서 어느 구간 안에 모든 실수야. 개수가 몇 개 있을까? 무수히 많겠지, 그자? 개수 자체가 무한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얘기할 때도 유한 집합이냐 무한 집합이냐에 따라서 원소 개수 표현이 다르다. 유한 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라 그러고 무한 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집합의 밀도 또는 농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다. 자, 그러면 자 봐봐. 승민아, 자연수의 집합 유한 집합일까요? 무한 집합일까요? 무슨 유리수의 집합 유한 집합일까요? 무한 집합일까요? 유리수 무한 집합이다, 그자? 자연수의 집합이 유리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도 알아. 그렇다면 세훈아, 유리수 집합의 원소 개수랑 농도랑 또는 밀도랑 자연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비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 안 되는 게
뭐가 많아? 수가 많아서. 유리수가 훨씬 많을 것 같지, 그지? 두 개의 농도는 같다. 원소 개수는 똑같이 있다. 자연수 개수랑 유리수 개수가. 그럼 실수 개수랑 자연수 개수는 뭐가 더 많을까? 실수, 오마이 미스테이크랑 자연수랑. 실수가 훨씬 많다. 그 중간에 있는 개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말도 안 되는 자연수 개수와 유리수 개수가 같다. 뭐 이런 개념들은 너희가 수리 논술을 하다 보면 나중에 만나게 될 수 있는 테마다. 실제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처음 만든 애는 신성모독으로 정신병원에 갔다. 알겠지?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잖아. 자연수 개수랑 뭐가 같다고 얘기했노? 유리수 개수가 같다 했잖아. 이해가 되나 너희 지금 입장에서? 나중에 뭔가 이걸 이론적으로 수업을 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자? 그래서 그걸 처음 만들었던, 집합론을 처음 만들었던 칸토르라는 수학자는 자기 지도 교수인 라그랑제 교수한테 매가지 잡혀서 정신병원으로 들어갔다. 정신병원에 오래 편안하게 잘 사시다가 미쳐서 죽었다, 결국은. 일반인이 정신병원에 들어있으면 같이 미치는 것 같아. 뒤늦게 이제 와 대단하다는 거다. 자, 확률, 자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 아무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두 가지를 지켜야 돼. 자, 어떤 x가 될 수 있는 값이 어디에서 A에서 B 사이. 일단 요 어떤 A와 B 사이에 있는 숫자를 계산을 할 때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 자,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어쨌든 확률과 관계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확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 확률이 그럼 0이 될 수 있나? 재현아? 그렇죠. 0은 될 수 있다. 그죠? 재수 없는 늘 있다 그랬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확률 함수 값, y 좌표다, 그죠? 확률 함수 값은 항상 0 이상이 돼줘야 됩니다. 관심 있는 구간에서, 그지? 즉, x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자, 어떤 x 이퀄 a라는 값과 x 이퀄 b라는 값, 요 사이에서 자, 함수 값이 0 이하라는 얘기는 x축의 아래쪽에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다. y좌표 fx가 0은 허용이 되지만, 양수도 허용이 되지만,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x축의 위쪽에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x값이 0이 되는 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다. 그지? 자, 여기에서는 확률을 일일이 계산한 거기 때문에 0 이상이고 확률은, 그지? 확률 분포표에 있는 값들은 0 이상 1 이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1 이하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그건 없다. 0 이상만 되면 된다. 포인트는 이거야. 자, 확률 분포표에서 모든 확률을 다 더했을 때 그 합은 얼마가 돼야 될지? 1이 돼야 된다. 그죠? 그 개념이 들어온다. 여기서는 확률이 곧 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률이 곧 넓이다. 자, 그래서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관심 있는 구간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전체의 넓이가 1이 돼줘야 됩니다. 전체 넓이가 곧 넓이가 곧 확률이라고 그랬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전체 넓이가 1이 돼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써먹었지, 그지? 여기도 넓이가 1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문자를 하나 결정하게 만들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자, 이런 조건만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는 돼. 오케이? 그랬을 때 이제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오케이? 자, 봅시다. 두 번째. 확률 계산.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자. 확률 밀도 함수 y = fx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구간은 a에서 어디에서 어디 사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이게 물론 영원히 밑으로가 작아지고 영원히 커질 수도 있다. 실제로 하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할 거다. 근데 이론은 그렇게 하면 어려워지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림을 그리라고 해볼게. A, B 이렇게 이 전체 넓이의 1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을 때, 자, 확률 변수 x가 어디에서 A, B 써먹으니까 뭐 할까? m에서 n 사이에 있을 확률 이렇게 물어본다. 얘는 x가 얼마일 확률을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그 말은 자 x 좌표가 m이 되는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다. 그자? 맞지? 그 다음에 x 좌표가 n이 되는 지점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x 좌표가 x 이꼴 m이 되는 지점, 자 요런 선이 될 거다. x 이꼴 m 직선을 구하면 x 이꼴 n 직선을 구하면 요런 선이 한 개 생길 거다. 그치? 자 m과 n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확률이라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m에서 n 사이의 넓이를 의미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알겠지? 그러면 자 승민아 이런 걸 생각해봐. 참고로 x 이꼴 m일 때의 확률 이런 거 얘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x가 m 이상 m 이하 이렇게 해석이 된다. 오케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 사이의 넓이를 해석이 돼야 되거든. 그럼 x 이꼴 m일 때의 확률을 구하시고 그러면 m 이상 m 이하의 확률을 구해야 되겠지. 그지? 그 말은 자 색깔 자 x 이꼴 m과 x 이꼴 m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다. 태훈아 시작줄과 끝줄이 어떻노? 똑같지? 그 말은 자 이 한 줄 이 선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다. 재현아 이 선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선의 넓이 승민아 선은 넓이가 얼마일까요? 0이다. 넓이가 없다. 그자 선은 길이는 있지만 넓이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의 확률은 결국 뭐가 된다? 넓이가 없어서 0이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확률이 0이라면 그걸 좀 더해주든 빼주든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넓이가 0인 건 더해주도 빼줘도 여기서는 확률에 영향 안 주겠지. 그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이 등호가 있고 없고 굉장히 크다. 맞지? 그지?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자 여기 등호가 하나 빠져도 별 상관이 있다 없다? 어차피 이 줄 하나 빠져도 넓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얘기다. 그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등호가 한 개 빠져줘도 어떻게 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한 줄이 빠진다고 해서 넓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넓이가 0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 그자? 마찬가지로 어차피 여기도 넓이 0이고 여기도 0이라면 둘 다 빼줘도 별 상관이 어떻다? 없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할 때는 자 여기 등호는 있든 어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161쪽 예제 14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기를 fx는 k의 3x 더하기 1 구간은 0에서 2 사이. 자, 얘가 주어졌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뭘 이용할지 대충 감이 오나?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는 거다. 그자? 맞지? 확률의 합은 모든 경우의 확률을 다 합치면 1이 돼야 된다. 여기는 넓이가 곧 확률이라 그랬다. 그자? 그래서 전 범위에서의 넓이가 1이 되는 걸 이용해서 K를 결정을 할 거다. 자, 세훈아. 얘는 몇 차 함수일까요? 1, 3?
얘는 1차 함수다.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되지, 승민아? 직선이 되겠지, 그자? 직선을 그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끝점 잡아놓고 어떻게 자대고 꺼버리면 되지, 그지? 그래서 끝점을 찾는 게 편하다. 그림을 그려볼게. 자, x축이 있을 거고, 자, 여기 y축이 있을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x 좌표가 0에서 2까지만 관심 있다. 그지? x가 0이 된 자리가 여기고요. x가 2가 된 자리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요 사이에만 관심 있고, 요 바깥쪽은 얘가 무슨 짓을 하든 관심이 없다. 그지? 문제에서 주어진 게 x는 요 사이에서만 써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x가 0일 때의 값을 계산해 보는 거야. f의 0은 자 0 집어넣으면 k 곱하기 1에서 k가 돼. 그지? 그 다음에 자 끝점 x가 2일 때 여기 어딘가를 지나는 것만 확인하면 사이를 연결만 하면 되잖아. 그자? x 대신 2를 넣어볼 거야. f의 2는 자 7 곱하기 k, 7k가 됩니다. 자, 근데 k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k가 음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확률 밀도 함수는 함수 값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했나 없다 했나? 될 수가 없다 했다, 그자? 그래 일단 마이너스는 아니야. 얘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이 찍힐 거야. k가 0이면 얘도 0이 돼서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 그래프와 x축 사이에 이렇게 넓이가 1이 되는데 그렇게 넓이 1이 나올 수가 있나? k가 0이면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생겨버린다고. x축 사이에 넓이가 안 나오지? 그래서 k는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해됐나? 그래서 k가 적당히 뭔지 모르겠어. 여기 k가 됐다 치고 그 다음에 7k는 누구보다 훨씬 위에 있겠지. 여기가 7k 여기를 지나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1차 함수니까 직선. 요렇게 그래프 그려졌어야 된다는 얘기다. 승민이까지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 이퀄 0부터 x 이퀄 2까지 확률 밀도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전체의 넓이가 1이 돼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도형이지? 세훈아? 사다리꼴 영어로 뭘까요? 몰라요. 재현아, 사다리꼴 영어로. 승민아, 큰일 났네 이것들. 자, 너무 의의 없는 거라서 카메라 안 돌 때 얘기해 줄 거다. 자, 이 길이가 k가 되는 거고, 그자? 이 길이가 k고, 이 길이가 7k가 되고요. 자, 이 길이가 얼마고? 2가 된다.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그지? 또 윗변, 아랫변 평행하고 높이가 2인 상태네.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 곱하기 높이를 했더니 그게 전체 넓이는 결국 1이 돼야 된대.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8k가 1이 돼서 우리가 찾는 k는 8분의 1 이렇게 k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놨고 나중에 이제 뒷문제 보면 이제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 다시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진화가 될 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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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적읍시다. 자, 162쪽 이제 15번을 가봅시다. 확률 밀도함수 fx가 주어지기를 kx, x가 0에서 1 사이에서 어떤 1차 함수가 있고 여기도 1차 함수네. k의 2 빼기 x, x가 1에서 2 사이일 때 이때 0에서 x가 2분의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 자, x좌표가 0이 되는 지점부터 x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하시오다. 그자?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완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k를 구해가지고 그럼 앞에 문제 했던 거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k를 먼저 결정을 할 거다. 자, 그림 말이야. 그림을 그려봅시다. x축
y축. 자, 0에서 1 사이에 0에서 1 사이에 어떤 일차함수 관계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 x좌표 1에서 2 사이에서 또 어떤 일차함수가 하나 좀 그려질 거다. 일차함수 그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끝점을 찍어놨고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지, 그지? 승민아. 자, 여기다가 x 이꼴 0을 집어넣어봐봐. 어떻게 되는지. y는 0이다, 그자? 그래서 일단 이 지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고요.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y 이꼴 k거든. k가 밑에 그릴 수는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다. 확률 밀도함수 무조건 위쪽에 그려진다 생각해. 그럼 여기 어딘가에 k가 되는 지점. 요 지점을 지날 거고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직선이 될 거다. 기울기 이름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지, 그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에서 2 사이니까 자, x좌표 1이 되는 거 넣어봐봐. 어떻게 되는지. 승민아, x 대신 1 넣으면 얼마가 돼? k. 딱 이 지점이 된다. 하필이면, 그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이제 2를 넣어봐봐. 얼마가 돼? 2,0.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네. 그래서 요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이 전체의 뭘 찾아야 넓이를 찾았을 때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된다.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가 될 거고 높이가 어떻게 돼? k가 돼야 되겠네, 그지? 그걸 했더니 1이 되더래. 자, 이렇게 약분되니까 따라서 k가 얼마? 1인 걸 찾아냈다. 얘가 1입니다. 그러니까 됐지? 자, 그리고 난 뒤에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x 이꼴 0은 이 지점이고 x 이꼴 2분의 1은 이 지점이 된다. 그지? 그 사이에서 확률 밀도 함수와 x축 사이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요즘에 좌표를 찾아볼 거야. x좌표가 2분의 1이야. 그럼 x좌표가 2분의 1이면 y좌표는 x가 2분의 1 여기다 넣어야 되지. 그지? 근데 k는 이미 찾아놨어. 1이라고. 1 곱하기 2분의 1에서 y좌표도 2분의 1이 나옵니다. 넓이 구할 수 있겠나, 승민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확률은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높이도 2분의 1이네. 2분의 1 해서 확률은 8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어. 내 같으면 그게 좀 더 귀찮아. 지금 삼각형 자체가 이렇게 좌우가 어떤 대칭이 이등변 삼각형이제. 그렇지? 나는 K 안 찾고도 찾았을 거야. 그러면 자, 세훈아, 요 넓이는 얼마가 돼? 전체가 1이니까 무조건 K를 몰라도 얘는 얼마가 돼야 되노? 2분의 1 돼야 된다. 자, 2분의 1. K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 요 작은 요 핑크색 색칠한 직각삼각형과 이 절반의 삼각형은 닮음이다. 맞지? 닮음인데 닮음 비가 1대 2야. 그지? 닮음 비가 1대 2라는 얘기는 넓이 비가 1대 4가 돼야 된다. 제곱의 비례이기 때문에 1대 4가 된다는 얘기는 넓이는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그자? 그래서 요거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얘의 4분의 1 해서 바로 8분의 1 찾을 수도 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고지고대로 풀어줬을 뿐이다, 알겠지?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적용을 시킨다면 또 쉬운 풀이는 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론할 게 이거밖에 없어. 전체 넓이가 1이다. 확률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한다. 그리고 난 뒤에 이산 확률 변수 중에 특이한 이산 확률 변수도 되게 많다. 굉장히 많아.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개 맛배기로 이항 분포라는 걸 보여준 거다. 독립시행의 확률과 관련되는 맞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굉장히 쉽게 보여졌다, 그지? 연속 확률 변수도 되게 많다. 되게 많아.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자, 정규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 분포. 자, 함수식 잘 봐봐.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에 따라서 이름들이 다 바뀌겠지, 그자? 이게 알고 보면 이런 것들 실제 생활에서 이루는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한 거다. 이런 모양으로 변하네. 이런 식으로. 너가
옛날부터 보던 게 나와. 확률 밀도함수. 자, 가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에 2파이 자 시그마 이 시그마는 뭘 뜻할까? O에 꼬다리 있는 거 시그마 표준편 차이에 해당하는 거다. 주어진 확률 확률 분포의 표준편 차이를 갖다 쓴다는 의미다. 분의 1에다가 자, 2라는 게 있어. 이 2는 뭘까? 는 자, 대략 2.7 얼마 영원히 가는 그런 무리수다. 3.14 어쩌고 영원히 가 표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지? 원주율을 파이라고 표현하듯이 그죠? 똑같은 거다. 쟤가 자주 써요. 특히 쟤가 어디 정확한 게는 언제 등장하냐면 이의 정의는 미적분에서 등장한다. 미적분 안 배운 사람은 배우지도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겠지, 그자? 그래서 2점 얼마 영을 가는 숫자인데 표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래서 얘를 2라고 하는데 이 2는 오일러의 이니셜을 딴 겁니다, 이 수학자. 오일러 아니고 오일러. 그래서 그런 숫자라 생각하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m은 뭘까? 그럼 이 m은 수면제 m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 m 평균.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x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없다. 이거는 모든 실수값이 다 돼요. 이런 상태의 확률 밀도함수를 가질 때 그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합니다.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러거든. A라고 표기합니다. 자, 이 자체는 x가 어차피 있어야 되고 이가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거든. 파이 원주율이다 그자 상수들이거든. 여기서 얘를 결정한 요소들은 표준 편차와 평균에 따라서 이 모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저 두 개의 요소를 이용해서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그러면 시그마를 제곱을 하면 세분화 뭐가 되지? 분산이 되겠지, 그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 식 외울 수 있을 것 같나? 외우는 거 아니다. 나도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까먹는다. 컨디션 좋을 때는 생각이 났다가 오케이? 근데 저걸 외우라고 시킨 그런 교수님이 있었다. 내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저거 왜 외우라고 시킨지 모르겠어. 어차피 직접 계산할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결국은 그림깔이잖아, 그자? 그래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아니야. 어디 사이가 아니라서 범위가 끊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가는 거다. 영원히 가는 거고, 자, 여기가 x좌표가 m이 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다. x 이퀄 m이 되는 지점. 평균인 자리겠지, 그자? 여기를 기준으로, 자, 요렇게 모양의 양쪽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대칭인?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 나올 거고 전체의 넓이가 1이 돼야 된다 했거든. 영원히 간다고. 영원히 가도 넓이가 1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넓이가 생길까 안 생길까? 멀어질수록 안 생기겠지, 그자? 즉 x축에 완전히 거의 달라붙는 상황이 됩니다.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다. 자, 이 그래프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 사람? 지금까지 배우기 전에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 사람? 삼각함수. 응? 어디? 삼각함수. 삼각함수에서 아니 봤어, 너 이미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모의고사 성적표 뒤에 보면 이 그래프 나온다. 그러면서 표준 편차 어떻고 표준 점수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해놨지. 그 표준 점수가 다 이걸로 하는 거다. 알겠나? 국영수는 표준 점수 평균을 100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거고 사탐은
사탕 바탕은 평균을 50으로 맞춰놓고 변형을 해갖고 그걸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 거거든. 결국 그거 다 정규분포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 뒤에서 이게 등장했었다. 본 것 같지? 그러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난 이거였다. 선생님은 컨츄리 출신이잖아, 그자? 종 모양이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승민아, 이게 종 모양으로 보이나? 재현아, 이게 종 모양 맞아? 이거 다 촌놈들이네. 세훈아, 이게 종 모양 같아? 선생님의 종의 기준은 에밀레 종 이런 거 사실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야의 종 치는 거 TV에서 매치가 안 되는 거지. 뒤늦게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러 교회를 갔더니 거기 종은 이렇게 생겼더라.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다 어디서 들어온 거고 한국 고유종이 아니고 뭐고 외래종인 거지, 그자? 서양 종 모양이 목소리 이랬으면 내가 또 빨리 이해했을 수도 있다. 솔직히 여세요 떠올렸을 때 이거 떠올렸잖아. 종 그러면 재현아 인정? 종 그러면 우리는 이거 떠오른다 먼저. 왜냐하면 제야의 종이는 띵 33번 치는 그거 먼저 떠오르니까, 그자? 서양 종 모양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 확률을 계산하시오. 여기서 이 사이 확률 계산이 될까 안 될까? 네. 넓이 못 구한다. 직선이 아니고 뭐 모양이고 지금 곡선 모양이니까 계산이 돼 안 돼? 계산이 안 된다. 어쨌든 여기서는 표준 편차는 관심이 없다 그랬지, 그자? 문제에서 주는 거라 그랬어. 관심 있는 거는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 확률 계산이 안 된다 안 되나? 끽 해봐야 자 여기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오른쪽 전체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 세훈아, 오른쪽 전체의 넓이 0.5. 아, 그지? 왼쪽 전체의 넓이는 얼마나 돼? 그렇죠. 그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다. 이제 넓이 계산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그지? 그건 조금 이따 이제 고민을 해볼 거고. 자, 이 M 평균에 따라서 대칭 축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바뀐다는 얘기다. 그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표준 편차는 삼포도라고 했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뭉쳐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 정도를 나타낸다. 그자? 자, 이 표준 편차, 자, 얘가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상태라고 했을 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많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전체 넓이는 1로 유지하면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곡선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표준 편차가 커지면 이렇게 밋밋해지고요. 반대로 똑같은 평균이라도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평균에 오글오글 몰려있다는 얘기다. 표준 편차가 작아질수록 이렇게 넓이를 1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균 근처의 넓이가 더 커져야 됩니다. 표준 편차가 작아질수록 이렇게 평균 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 정도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해석하는 문제까지 나오거든. 그러면 자, 재현아, 표준 편차는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이게 좋다, 나쁘다는 개념으로 설명이 될 때가 가끔 있어. 크다, 작다 이런 수학적 개념이 아니고 좋다, 나쁘다 개념이 등장할 때가 있어. 가끔 서술할 때. 승민아, 표준 편차는 클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까? 애매하죠, 자. 여기서 좋다는 얘기, 여기를 통계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오글오글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야. 저 위에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다. 저것들이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그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애들이 흩어져 있는 게 좋을까? 뭉쳐 있는 게 좋을까? 뭉쳐 있는 게 좋은 거다. 오글오글 뭉쳐 있어야 어떻게 관리하기가 좋은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가 작아서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을 좋다고 표현합니다. 공개선 알겠지? 그래야 관리하기가 좋은 거고, 너가 수능이 끝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잘 많이 없긴 한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능을 끝난 수험생들을 위해서 무료 콘서트 같은 거 이런 거 한다.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 가수 불러가지고 왜 그럴까? 이미 이제 수험생도 아닌 걔들을 대상으로 돈을 왜 쓸까? 승민아. 그렇지. 애들이 그런 게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 근데 그런 이벤트를 열면 어떻게 숨어 있지 않고 어떻게 몰려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노? 관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그런 사회 이론들이 다 있다 사실은. 괜히 엄마한테 돈 쓰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오글오글 몰려 있어야 뭘 해도 효과가 있는 거야. 그지? 여기서 넓은 운동장에서 내가 방구를 끼든 뭘 하든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러나 밀집된 곳에 오글오글 몰려있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방 딱 끼면 어떻게 되노? 효과가. 이 중요한 건 내가 끼고 세훈아 왜 이런 멘트를 늘려줘야 되지? 그런 것이다. 알겠나? 그래서 요 정도 해석만 하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절반의 넓이는 0.5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작아질수록 평균 근처로 넓이가 몰리는 현상이 있다. 그 정도만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계산이 안 되니까 뭘 해줘야 되느냐? 자, 이런 걸 만든다.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만듭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보통 Z를 씁니다. 나머지는 Z를 잘 안 씁니다. 자, 얘는 정규 분포야. 어쨌든 그지? 정규 분포니까 얘도 n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쓸 거고, 그냥 별거 없어. 정규 분포 중에서 좀 특별한 거겠지. 그자? 평균이 얼마냐, 표준 편차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는데, 자, 계산하기 제일 좋은 거는 얘가 y축이 되는 게 제일 좋지.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 거자. 맞지? 그래서 평균이 0인 상태가 제일 계산해야 좋다고. 평균이 0인 상태. 표준 편차는 얼마인 상태가 제일 좋을까? 없어지는 게 제일 좋아. 곱해도 효과가 없는 1이 되는 게 제일 좋다. 그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얘는 어떻게 됐냐? 그래프 얘는 확률 변수 자체가 Z이기 때문에 변수도 Z를 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니까 종 모양의 곡선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는 x = 0이 아니고 z = 0.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모양이 나올 거거든. 자, 봐봐. 자, 0에서 z = 0에서 z = 어디까지? 이 z는 작은 z는 바뀔 수도 있다.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지? 0에서 1, 0에서 2, 0에서 어딘가까지의 확률, 즉 이 넓이가 계산이 가능한 건 아니다. 계산을 못해. 이 확률 곧 넓이가 책에 나와 있다. 자, 어디를 가면 나오냐면 확통책에는 너가 수원에는 뭐가 있노? 제일 뒤에 상용 로고 표가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노? 중학교 때는 제곱근 표가 있고 또 뭐가 있었지? 삼각 비표가 있었다. 그자? 확통책에는 제일 뒤에 가보면 바닥 바로 앞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다. 바닥 바로 앞에 가보면 198 맞지? 표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직접 계산은 안 되지만 그자? 수민아, 그럼 그 표를 다 외워야 되겠지?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 거 아이가 세훈아? 아니요. 이번 주 숙제 다 외웠나? 테스트 본다. 다른 학원 알아볼게요. 주고 싶나 살기 싫나? 그래서 이거랑 그런 개념인 거야. 이게 그냥 커피라면 얘는 TOP 이게 그냥 로그였다면 로그 값을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이 안 돼. 그지? 그냥 로그라면. 그러나 밀변한 공식을 써가지고 상용 로그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돼? 계산이? 직접 계산은 안 되지만 표를 찾아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자? 그런 상황인 거야. 대부분의 정규 분포는 확률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얘를 어떻게?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면, 그지? 표준 정규분포를 바꿀 수 있다면 표를 찾아보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자? 오케이? 그러면 얘를,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이렇게 바꾸는 이 작업이 제일 핵심이 되겠네. 오케이? 그걸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이게 나 까먹었어. 이름만 바꾸는 거야. 표준화라고 하지만 우리 이때까지 많이 하던 방식으로 하면 그냥 치환이다. 맨날 한 게 치환이지, 그자? 자, 어떤 확률 변수 x를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분포 z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은 얘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펑 바뀌게 됩니다. 그냥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걔가 뭐가 된다? 어떤 확률 변수든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면 z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표를 찾아서 완성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정규분포 이 이후의 모든 과정은 그렇게 기억하면 돼. 이거 자꾸 외울 거 아니잖아, 그자? 뭔가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다면 표준화를 하고 그림은 그려봐야 된다. 오케이?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까 표준화를 하고 그림 그리고 표 찾아서 더하기 빼기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적고 문제로 가봅시다. 에어컨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정규분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68조. 자, 예제 16번. 정규분포 평균 몰라, 그냥 표준 편차도 몰라 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x가 12 이하일 확률과 x가 18 이상일 확률이 같대. 아무것도 정보가 주어진 게 없다. 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평균이 어디인지 몰라도 그걸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외래종종, 그자? 서양 종 모양의 곡선이 된다. 그때 m을 찾으시오. 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대칭 축 찾는 거다, 그자? 자, 그러면 상상을 할 거야. 여기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좌표가 12 되는 데가 있다고 치자. 12. 그 다음에 여기가, 진짜, x좌표가 18. 자, 12 이하. 요 부분에 있는 넓이란 거지. 오케이? 18 이상. 18의 오른쪽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지도록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기본적인 모양은 종 모양의 곡선. 자, 이렇게 상상을 해봐. 이렇게 생겼으면 넓이가 같아져? 세훈아? 요 부분에 요렇게 둘러싸인 부분 이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질까? 안 같아지잖아, 그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넓이가 같아지게 될까? 승민아. 가운데 요 얘가 이렇게 요 12와 18 딱 사이에 끼어 있으면 똑같아지겠네, 그지? 자, 12와 18을 딱 중간 여기를 기점으로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아지도록 요렇게 곡선이 좌우 대칭으로 나온다면 자,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두 개가 같아질 수 있겠네. 맞지? 그럼 이 자리가 그러면 평균 m 자리가 되는 거고 12와 18의 말 그대로 평균 자리네, 그자? 그러면 m의 정체는 12 더하기 18을 해서 2로 나눠줘야 되니까 15가 됩니다. 끝.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다. 신성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예제 17번. 자, 표를 안 외우는 그런 여세훈 같은 학생들 때문에 문제에서 저렇게 약식으로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상용 로그 문제에서도 필요한 로그만 몇 개 띡띡 갖다 붙여주세요, 그자?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몇 개 주면서 찾아 쓰게 만듭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x가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1번 x가 25 이상
40 이하 1 확률 구하시죠. 이렇게 돼 있다. 자, 순서 제일 첫 번째는 확률 구할 때 표준화를 제일 먼저 해라 그랬거든. 표준화를 하는 식은 자, 확률수 x를 z로 바꾸는 거는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은 그게 뭐가 된다? z로 펑 하면서 바뀐다. 이걸 기억하면 되거든. 오케이? 자, 제일 먼저 간격을 열어줍니다. 25 x 40. 자, 여기 있는 수식이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수식 자체가 x가 25 이상 40 이하 1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인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면 사건이 바뀌기 때문에 확률도 바뀌겠지. 그자? 부등식의 성질을 그대로 써서 이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40을 빼야 돼. 그러면 여기도 40을 여기다 빼면은 여기만 빼면 돼, 안 돼? 승민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빼줘야 되겠지, 그자? 그래서 제일 먼저 40 평균을 같이 빼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편차를 나눠줘야 된다, 그자? 여기서는 부동 방향이 바뀔 일이 절대 없다. 표준 편차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눠주면 전혀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x에서 40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얘가 뭘로 바뀐다고 했지? z로 바뀐다 했다, 그자?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적어보면은 자, p 25 빼기 40하면 마이너스 15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자, 얘는 z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는 0이 되겠네. 자, 봅시다.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 좀 밑으로 그릴까? 표준 정규분포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 마이너스 1.5에서 0 사이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된 거지, 그자? 그러니까 이해됐나? 자, 근데 그때 문제는 우리 일을 할 때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0에서 양수 사이에 있을 넓이만 나와 있다. 0에서 어떤 양수.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나? 세훈아.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렇지, 대칭이니까, 그지?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아니고 플러스 1.5가 되는 지점. 자, 플러스 1.5가 되는 요 노란색 넓이랑 요 핑크색 넓이가 어떻게 돼? 같아진다는 얘기네. 맞지, 승민아? 그러면 이제 얘를 표로 찾아보면 이 넓이가 표에 나올 거야. 얼마라고 나와 있지? 문제를 봐봐. 0에서 1.5 사이에 있을 확률은 재현아 얼마를 써줘야 돼? 0에서 0에서 1.5까지 플러스 1.5까지면 0에서 요 자리에 1.5가 적혀 있는 0.4332를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겠네, 그자? 오케이? 그래서 이 얘를 표에 찾았더니 0.4332가 나와서 이 문제에서 구하는 확률은 0.4332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표준화, 그림, 표 찾아보기. 요걸로 끝나는 거라고 기억을 딱 머리에 그냥 새기면 된다. 자, 바로 2번. 이번에는 x가 60 이상의 확률. 자, 제일 먼저 얘도 표준을 해야 되겠지. 표준을 하기 위해서 자, 간격을 이렇게 띄워줄 겁니다. x 부등호 60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놨고 평균을 빼줘야 돼. 똑같은 문제지, 그자? 평균 40을 여기다 빼줘야 되는데 자, 여기도 같이 빼줘야 되고 표준 편차 이제 나눠야 돼. 10을 나눌 건데 여기도 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승민아 얘가 뭘로 바뀐다 그랬지? 얘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자, P, Z가 60 빼기 40, 20 나누기 10 하면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 다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적당하게 마음속으로 아 내가 예쁘게 그렸다 생각하고 좌우 대칭이나 그냥 스스로 체면을 하면 된다. 자 0이 여기 있으면 2는 어디쯤 있을까? 오른쪽에 어딘가 있겠지 그자? 여기 어딘가 있을 거다. 그러면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2의 여기 위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승민아? 크다는 얘기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얘기다. 이 부분의 넓이가 있을까 없을까? 표에는 항상 0에서 어디까지다 그자? 그래서 표를 쓰기 위해서는 자 0에서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표에 나온다고. 이 부분의 넓이가 그자? 이 부분의 넓이를 표를 찾아봐봐 세훈아. 표에 이 넓이 0에서 이 사이에 있는 확률을 찾아보면 0.4772로 나와 있지? 이렇게 외워서 사는 거다. 몇 개만 외우겠지 그자? 0.477이야. 그러면 요 흰색 부분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딱 전체 넓이가 얼마나 그랬지? 세훈아? 전체 넓이는 무조건 반으로 딱 잘라서 절반의 넓이는 0.5에서 노란 부분 빼면 되겠네. 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0.5 절반의 넓이에서 0.4772를 빼주면 자, 요 부분의 넓이 확률은 0.022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림을 꼭 그리라는 이유는 표로 완전히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자? 표에는 항상 0에서 어디 양수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적당히 옮기고 붙이고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제가 알겠나? 네. 자, 적으세요. 자, 170쪽. 이제 18.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분산은 25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x가 k 이상 1 확률이 0.0013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어쨌든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왔다.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네. 아무 생각 없이 표준화를 해봅시다. 자,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격을 일단 벌려놨고 평균을 빼줄 거야. 평균 50을 빼주고 같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를 나눠줘야 되겠네. 요까지 하고 나면 얘는 간단하게 이제 뭘로 쓰면 돼? Z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맞지? 자, 그러면 얘가 Z가 뭔지 몰라. 아주 오묘한 숫자야. 5분의 K 빼기 5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01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복잡해. 그냥 얘를 간단하게 치환해서 A라고 생각해보자. A 위치가 대충 어디쯤인지 이제 파악을 해야 돼. 자, 여기가 0이고 세훈아, A가 어디쯤 있으면 좋을 것 같노? 네 생각에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 A를 기준으로 크다는 오른쪽 확률이야. 그게 0.0013이 나오는데 전체 넓이가 1이라고 생각하면 A가 여기 있으면 0.5를 넘어서 버리지. 맞지? 요 절반만 해도 0.5가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은 A가 내가 어딘지 몰라도 A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있어야 그지? A보다 크다. 오른쪽의 부분에 이 넓이가 확률이 0.0013이 나와줄 수 있다는 얘기겠네. 이건 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으로 하는 거다. 그자? 이게 왼쪽에만 있으면 된다.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쓴다는 얘기는 0에서 어떤 양수까지 이런 게 표에서 나와 있다. 그자? 그래서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의 확률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색칠한 부분이 0.0013이라는 얘기는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0.5 절반의 확률에서 핑크색 부분의 넓이를 빼줘야 되지. 맞지? 0.0013을 빼면 얼마가 나오지? 0.4987이 나오네. 맞나? 자, 그럼 이제 표를 봐야 돼.
표에서 0.4987이 나오기 위해서는 Z가 어디? Z가 0에서 어디 사이에 있는 확률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건 표를 보는 거다. 자, 문제를 봐. 저 동그라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3이 들어가야 된다. 그자?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된다고 표에 나와 있다. 즉,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3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겠네. 오케이? 그거 다시 풀면 된다. 5분의 K 빼기 50.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K는 15 더하기 50에서 65.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 똑같다. 그자? 살짝 변화를 같아도 큰 줄기는 또 그대로다. 표준화하고 그림 그리고 표 찾아보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항상 0에서 어디 사이를 맞춰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승리됐나? 자, 그 다음에 예제 19번, 예제 19번. 자, 어떤 고등학교 2학년 1000명의 평균 키. 하도 되게 큰갑다. 1000명 키를 쟀더니 평균이 164고 표준 편차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즉 1000명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이네. 평균 자리에 164, 분산 자리에 표준 편차의 제곱. 책에서 쓰는 걸 따라 쓰는 게 좋다. 자, 이런 상황인데 1000명은 여기 왜 등장했는지 참 애매하긴 해. 자, 그랬을 때 키를 x라고 했다. 그자? 키가 170cm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가?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은 퍼센트를 물어보는 거다. 그자? 퍼센트는 백분율이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몇 명에 해당하는 거고, 그지? 비율을 나타낸 거고. 확률은 전체를 1로 봤을 때의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 오케이? 그럼 자, 우리는 이상 1, 이상은 몇 %냐? 그건 확률이 아니고 퍼센트를 물어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키가 170 이상이 나올 확률을 계산할 거고, 그걸 어떻게 돼? 확률은 1을 기준으로 하고 퍼센트는 몇을 기준으로? 100분율,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100에 대한 비율, 확률은 1에 대한 비율이거든. 그래서 확률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노?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가 나오겠네. 그치? 자, 우리 4명 중에 1명이 걸릴 확률은 0.25다. 그자? 근데 4명 중에 1명은 100분율로 나타나면 25%가 된다. 0.25가 25%랑 같은 거지, 그지? 즉, 곱하기 100을 해주면 뭐가 돼? 확률에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100분율이 나오는 거고, 그지? 100분율에서 반대로 100을 나눠주면 확률이 나오겠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자? 같은 거란 얘기다, 결국. 그럼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식을 만들어보면 키를 x라고 했고, x가 17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이 생기면 얘는 결국은 뭘로 바뀌게 돼 있는 거고, 표준화를 통해서 Z로 바뀌게 돼 있다. 그자? Z로 바뀌게 되고요. Z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 얘가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 170에다가도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이런 과정을 거칠 거란 얘기지. 그자? 맞지, 세훈아? 그러면 170에서 164를 빼면 얼마고? 6, 5분의 6이다. 그자? 5분의 6은 10분의 12, 1.2가 되겠네. 이렇게 됐겠네. 자, 그래서 Z가 1.2 이상의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자, 그림을 좀 내려야 되겠네. 자, 대충 그림 그려놓고, 여기가 0이고, 1.2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치? 오른쪽에 있을 거고, 1.2보다 크다니까 오른쪽. 요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 부분의 확률은 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다, 그자? 표준 정규 분포표에는 항상 0에서 어떤 양수까지의 확률, 이 넓이가 나와 있거든. 자, 이 넓이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노? 0.3849
지저분하네. 그럼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절반의 넓이 0.5에서 이 핑크색 넓이를 빼주면 되겠다. 그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절반의 넓이 0.5에서 0.3849를 빼주면은 뭐가 되냐면 0.1151이 되겠네. 자, 얘를 백분율로 바꾸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면 11.51%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 승민? 자, 그 다음 바로 2번.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인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 신기하다. 확률도 아니고 비율도 아니고 쪽수를 물어본다.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확률을 자, 160 이상 170 이하일 확률을 이용하면 이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돼? 백분율 %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걸 1번을 풀면서 알아냈지, 그자? 맞지? 그래서 자, 이 %를 안다면 이제 어떻게 돼? 이때 마지막에 1000명이 쓰이겠네. 아, 1000명에 몇 % 이렇게 해서 머릿수를 계산해낼 수 있을 거다. 이해됐나? 자, 다시 확률로 계산 시작해봅시다. 키가 160 이상 170 이하니까 키는 x였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x는 어쨌든 z로 바뀔 거고요. 자, 표준화를 같이 해줘야 되거든. 하는 과정에서 160에서 평균 164를 빼고 편차 5를 나눈 과정이 들어가 있겠지, 그자? 자, 5분의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10분의 8. 마이너스 0.8이 될 거고, 그자? 그 다음에 164를 빼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줘야 되는데 얘 아까 어디 본 거네. 1.2다. 실제 계산하기 싫어서 쓰는 게 아니다. 눈치껏 얻어 쓸 수 있는 거 써야지, 그자? 자, 그림을 그릴 거야, 이제. 자, 0을 기준으로 0.8은 한 이쯤 있을 거고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1.2는 여기 조금 더 멀리 이렇게 있겠지, 그지? 자, 얘를 여기서까지 한 번에 구할 수는 없다. 먼저 이 부분의 확률 넓이를 구할 거야. 0에서 1.2 사이에 있을 확률은 좀 전에 계산했네. 0.3849라고, 그지? 3849가 될 거고, 그지? 그러면 세훈아, 마이너스 0.8에서 0까지 확률은 어떻게 돼야 되노? 마이너스는 없다 그랬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노?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되지? 0에서 0.8까지 이렇게 뒤집어서 0에서 플러스 0.8까지 이 부분의 확률을 찾아서 써보면 된다는 얘기다. 0에서 0.8 사이에 있을 확률은 여기 어딘가 적혀 있어야 되지? 0.8은 0.2881 0.2881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다, 그자? 오케이?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해야 전체 넓이가 나오겠네, 그자? 그래서 구하는 확률은 0.2881에다가 0.3849를 더해서 내가 암산해보니까 엄청 되게 어렵네. 0.673이다. 0.673이 나온대. 0.673. 자, 0.673을 100분율로 바꾸면 어떻게 돼? 곱하기 100을 하면 67.3%가 그에 속한다는 얘기다. 맞지? 그러면 전체 인원이 문제에서 1000명이 했으니까 1000명의 67.3%에 해당하는 인원이니까 1000 곱하기 100분의 67.3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자?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 약분하면 10이 되고 10에다가 67.3을 곱하면 673이 되고 이렇게 되겠네. 수치 조정 잘 해놨다, 그자? 수치 조정 잘못하면 호르몬 된다, 이것도. 소수점 잘 맞으면 673.5명 0.5가 생기는 순간 호르몬이 되지. 잘 해야 된다, 이런 거나.
자, 적으세요. 아, 172쪽. 요즘 프로그램을 다 하지만 예전에 그 커트라인 구하고 대학 어떤 대학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역으로 산출할 때 다 이 문제를 각각 선생님들 계산기 두드리면서 푼 거다. 그지? 예전에 좀 했는데 요즘은 자 프로그램 푼다. 자 예제 20번. (320명을) 뽑는 320명이 합격하는 시험에서 2,000명이 응시했대. 이 정도 개꿀 시험 사실 잘 없다. 이 정도 경쟁률이면 뭐 3점 몇 밖에 안 되잖아, 그자? 맞지? 그거 들어보면 보통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 사치, 그자? 이런 꿀 경쟁률이 없다, 세상에는. 자, 봅시다. 자,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점. 돌덩이들이 가진다. 표준 편차가 75점. 거기다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는 얘기네. 몇 점 만점이길래 평균이 450이고. 자, 커트라인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그자? 자, 봐봐. 자, 1000명 중에 몇 명이 합격을 하는 거야? 2000명 중에. 자, 합격자의 몇 퍼센트냐면, 자, 100분을 구하는 것은, 자, 2000분의 320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야 되지, 그자? 비율을 구하면. 자, 합격하는 비율이,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뒤에, 이렇게 약분되고, 16%다. 그지? 합격률이 16%고, 자, 16%는 확률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냐? 0.16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 근데 이게 합격자가 응시생 중에 이렇게 랜덤으로 합격하나? 그런 건 아니지. 이렇게 점수 커트라인을 딱 끊어서 그거보다 점수가 높은 애가 합격하는 거다. 그자? 그래서 자, 점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거든. 자, 여기 조그맣게 그려볼게. 자, 점수를 x라고 하면은 여기 x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평균이 450, 여기 450이 있을 거고, 자, 확률이 0.16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커트라인이 어디 커트라인이 C라고 하자.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점수가 높은 확률이 0.16이 나와줘야 됩니다. 어디 딴 데서 0.16을 만들면 안 되지. 시험 합격이니까, 그지? 그 말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항상 어디? 0에서 어디까지, 평균에서 어디까지, 요즘 편하다. 오케이? 자, 절반의 확률이 0.5. 여기 초록색이 0.16이면 요 부분의 확률은 넓이는 0.34가 돼줘야 되지, 그지? 이해됐나?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점수가 450점과 커트라인 C 사이에 있을 확률이 0.34가 되는 이 C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로 바뀌었네. 됐지? 이제 표준화한다.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자, 평균을 빼야 돼. 0이 된다, 그자? 0에서 75를 나눠도 0이 될 거고, 표준하는 과정에 얘는 Z로 바뀔 거고요. 자, 여기서 평균을 빼줘야 되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얼마였노? 까먹었다. 75. 그때 이 확률이 0.34가 돼줘야 되는데,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 어이샤! 이번엔 Z. 0에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 여기 이 부분의 확률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34가 돼줘야 되거든. 자, 승민아, 책을 봐야 돼. 0에서 어디까지 확률이 0.34가 되지? 1? 여기가 1이라는 얘기. 즉, 얘가 얼마라는 얘기고?
1이 대줘야 된다는 얘기겠네. 맞지? 그럼 얘를 다시 풀어내면은 커트라인 C는 넘어가면 75 더하기 450에서 525점이 커트라인이 됩니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요번에 무슨 과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습니다. 라고 공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느냐? 요번에 우리 학과 응시하는 학생들의 평균이 얼마였고 표준 편차가 얼마였습니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모집 인원수를 보고 그지?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처럼 커트라인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또 바뀐다. 자, 176쪽. 이항분포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이 이항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고 얘는 이산 확률 변수였다. 그자? 얘는 오늘 배운 연속 확률 변수고 아예 단어 자체가 다르지? 자, 이산 확률 변수의 장점이 뭐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얘기다.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고, 그지? 근데 문제는 이항분포는 확률, 직접 확률을 계산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시행 횟수가 조금만 커져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7200번 던져가지고 홀수 눈이 5000번 이상 나올 확률, 그러면 일단 5000번 나올 확률만 해도 7200C 5000 이거부터 계산이 안 된다. 맞지? 시행 횟수가 작을 때는 직접 계산이 된다고. 실제 앞다른 문제에서 직접 내는 것들. 근데 시행 횟수가 자, 이 확률 계산할 때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은 손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다. 그런 단점이 있어. 그러면 확률 계산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넘겨서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이 테마입니다. 사실 전공상에서는 대학교에서 전공상에서는 중심극한능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그 어떤 확률 변수라는 건 다양하다. 이런 게 되게 많다. 지금도 누군가는 새로운 사회 현상을 모델링하는 전문가를 만들고 있거든. 근데 그 어떤 확률 변수라도 시행 횟수를 많이 하면 무한히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정규분포랑 차이가 없어진다고 이론으로 나와 있다. 그걸 중심극한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어떤 확률 변수든 다 정규분포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름 있는 거 배운 게 달랑 2개밖에 없어. 그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름 있는 거 따로 1개.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름 있는 거 따로 1개. 달랑 2개 배웠어. 그렇죠. 정규분포로 다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들려고 하니까 배운 대상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테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자, X가 원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상황이야. 시행 횟수가 N, 성공 확률이 P인. 말 그대로 평균 분산은 굉장히 쉽게 구해. 그런데 X가 얼마일 확률, 어디에서 어디 사이일 확률을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겠지, 그지?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자, N이 시행 횟수가 무한히 많아지면은 이 X는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기하는 방식 자체가 자,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 성공 확률이지, 그자? 맞지? 정규분포는 평균 분산 이렇게 씁니다. 맞지? 그럼 평균은 여기서 빛의 속도로 구할 거야. X의 평균은 NP가 될 거고 X의 분산은 NP에다가 1 빼기 P, Q로 적게 됐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평균이 NP이고 분산이 NPQ인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이래 놓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근데 이론상으로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히 커지는 거지.
실제로 무한히 할 수가 있나? 실제로 무한히 할 수가 없다고. 그죠? 지구의 모든 인류를 다 끌어모아놔도 결국은 유한이다. 그죠? 맞지? 이론상으로 무한인데 무한은 아니고 전공상으로서 n이 15 이상이면 큰 오차 없이 무한이라고 생각한다. 전공상에서는. 그 다음에 교과서상에서 요 사항은 NP가 5 이상이고 NQ도 5 이상이면 된다라고 표기된 서술된 교과서도 있고 교과서만 다르니까 그거는 내신에만 쓰는 거잖아. 그죠? 교과서에 있는 걸 따라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또 교과서에 따라서는 그냥 N이 충분히 크다 이렇게 기술된 교과서도 있고 그지? 서술에 쓴다면 이런 멘트 정도는 한 개 날려주는 거다. 혹시 감점시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이항분포라는 건 뭐고? 독립시행 상황이다. 맞지? 독립시행에서 성공 횟수 이런 개념이 나오면 얘는 원래는 뭐가 되는 거고? 이항분포 상황이다.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어. 분포 표에 해당하는 또는 그런 멘트가 두 개 같이 등장해. 그 말은 얘를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제일 편하겠지. 그자? 이 테마 자체는. 그래서 정규 분포를 만들고 난 뒤에는 다시 앞에 쓴 것처럼 표준화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론은 이렇게 연결되고 문제는 보면 별거 아니다. 자 봅시다. 예제 21번. x가 이항분포를 짜는데 자 시행 횟수가 600이고 성공 확률이 5분의 1이래. 자 이때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주어져 있다. 그자? 정규 분포를 바꿔보라는 얘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봅시다. 평균은 NP 600 곱하기 성공 확률 5분의 2 얼마고 이러면 240. 이게 제일 어렵더라. 그 다음에 분산은 거기다 실패 확률 5분의 3을 곱해줘야 되지. 그자? NP까지 계산한 게 240에다가 실패 확률 5분의 3을 곱하면 세분은 얼마고? 143. 확실하나? 143? 4. 지금부터 틀린 건 세월이 탓인가 이제? 아니 꼭 내를 잘 안 타는 꼭 해야 돼. 맞네. 암산 결과 144 맞다. 나만의 암산법이다. 너는 못 쓰는. 자, 그러면 이 x가 어떻게 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얘기겠네, 그지? 왜? n이 충분히 아니야. 표가 문제에서 있고 또는 여기서는 해라고 아예 시켰다, 그자?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정규 분포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표기 자체가 여기는 평균 분산 자리니까 평균이 얼마? 240이고요. 분산이 144면 얘는 표준 편차 1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이 상태에서 1번 204에서 264 사이에서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자? 그럼 뭘 해줘야 돼? 표준화. 순서가 어떻게 돼? 정규분포를 받고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는 거. 그림 그리면 끝나는 거다. 그자? 자,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야 돼. 240을 빼면 얼마고? 마이너스 36 11을 나누면 마3.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Z로 바뀌게 돼 있고요. 240을 빼면 24 11을 나누면 2. 그림 그리 3개 할 수 있겠나? 아까처럼 그지? 자 얘를 간략하게 그릴게. 자 0이고 마3에서
2까지인데 자 요거는 0에서 2까지 확률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뒤집어서 그자 0에서 3까지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로 2번도 한번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해보자. 가로 2번 자 x가 252 이하일 확률 자 얘는 표준화를 하면 z로 바뀌고요 240을 빼면 10이다 그자 12를 다시 나눠주면 1이 될 겁니다. 자 이 확률은 이제 자 여기가 0이고요 1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1 이하의 확률은 이 전체 확률이 되겠지 맞죠 승민아? 근데 표에는 항상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어떤 양수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 자 0에서 1까지 확률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노? 0에서 1까지 확률 그러면 이 부분의 확률을 어떻게 해서 구할까? 요걸 제외한 요 부분의 확률은 얘는 절반은 0.5죠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얘는 0.8413입니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예제 22번 자,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래. 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약을 세훈이한테 뽕 낳고 재현한테 뽕 낳고 승민한테 뽕 낳았어. 약을 놨는데 사람마다 치유될 확률은 0.6으로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옆에 애가 치유되니까 나도 치유되고 있어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신경을 쓰면 안 된다 했지 이제 수학에서는. 그래서 독립시행이다 상황 자체가 율자가 들어가는 게 대부분 치유율 개념이지 독립시행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얘가 독립시행이고 그 다음에 치유되는 걸 성공으로 봤을 때 성공 확률 P가 0.6인 이런 독립시행을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해됐나? 자 그래 놓고 150명 환자에게 투약했대. 150명에게 투약을 했을 때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봐봐요. 독립시행에서 자 총 시행 횟수가 얘를 이 짓을 150명에게 했다는 얘기는 총 시행 횟수가 150이라는 얘기지 그자? 맞지? 그러면 성공 치유된 사람의 수 성공 횟수를 x라고 하면 치유된 사람의 수는 이 항분포를 따르게 돼 있다. 총 시행 횟수 150에 성공 확률 0.6인. 오케이? 이 상황에서 자 x가 99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구해진다. 직접 계산하려면 자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할 때는 반드시 확률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자 문제에서 그런 표가 있다. 그지? 그래서 얘는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넘기는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 넘기기 위해서 다시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돼. 자 x의 평균 기대값은 n 곱하기 p 0.6 하면 얼마고? 90이 됩니다. 맞지? 분산은 np에다가 q 실패 확률까지 곱해줘야 돼. 그러면 36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항분포 상황에서 얘를 정규분포를 일단 넘겨줍니다. 평균이 90 분산이 36이면 표준 편차가 6이겠네. 오케이? 이 상황에서 이제 확률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x가 99 이상일 확률 표준화를 하면 자 z로 변하고요. 자 표준화 과정에서 90을 빼면 9 9에다가 6을 나누면 6분의 9 2분의 3 2분의 3이면 1.5다 그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자 그림을 그렸을 때
요렇게 생겼을 거고 1.5는 한 이쯤 있겠지 그자? 아무 때나 상상하면 된다. 1.5보다 크다니까 오른쪽 확률 구하는데 이게 또 없어. 자, 표에는 0에서 1.5 사이에 있을 이런 확률이 주어져 있다고. 그래서 표를 찾아봐야지. 0에서 1.5까지 확률이 0.433이로 나와 있다. 그자? 0.4332로 나와 있으니까 절반의 확률은 0.5다. 그자? 그래서 핑크색, 노란색 합쳐서 0.5가 되니까 구하는 확률은 0.5 빼기 0.4332를 해서 0.0668이 되겠네. 오케이? 사실 굉장히 낮다는 얘기다. 그자? 그리고 이거 하면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것도 해봤거든. 예전에 선생님은 서술형이 없던 세대다. 시험 치면 전부 선다형으로 다 치던 세대거든. 좋지? 그래서 내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 이 계산을 한번 해봤다. 1번부터 25번까지 전부 선다형이야. 다 찍어서 맞죠. 다 찍어서 40점 넘을 확률을 독립식이잖아. 그거는. 맞지? 성공 확률 얼마인? 5분의 1인 40점을 넘길 확률을 했더니 진짜 옆다리로 나오더라. 굉장히 낮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보고 고민 없이 그냥 공부했다. 알겠지? 적으세요.